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알려주는 화학 담당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원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경기 활성도에 민감한 기업이라고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회사의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원재료 절감이 터닝 포인트라고 적어놓은 게 거의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원풍에 대한 최신 소식 여러분들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봅시다. 애니플렉스라는 이제 원단이 있습니다. 요게 광고와 산업용 원단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원풍이고, 이거 판매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에 비해서 매출이 꽤 탄탄한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원재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순이익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브로셔에 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잘 보면 이제 왼쪽은 이제 옥의 광고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비단 특수 섬유로 이제 되어서 이제 정밀하게 색을 다 뿜어내야 되고, 밖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다거나 이런 거에서 훼손이 덜 되는 소재가 되겠죠. 특수 원단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진들이 외국에 비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외국의 매출이 좀 많이 난 회사였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산업용 원단인데, 제가 애니플렉스라고 이제 적어놨지만 여러 가지 원단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이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5개 광고판하고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는 이 원단 두 가지를 판매하는 게 거의 주력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매출 내용에 보면은 100% 거의 요거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해요. 다른 사업은 아직 영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좀 영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좀 돈이 되긴 하나 봐요. 그래서 영위를 하고 있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매출액이 21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게 원재료를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비용이 나가냐에 대한 내용인데, 보면은 LG화학에서 원단 제조용 수지를 많이 사와요. 근데 이 금액이 다 더했을 때 134억 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10억이 나오고 원재료 가격이 134억 원이면 대강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도 과반수 이상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워낙 이제 그 특수한 원단이다 보니까 비용 처리가 많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품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좋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한 번 더 주가라든지 아니면 껑충 레벨업을 하려면 이 부분을 원자재를 다른 곳에서 들여오거나, 근데 국내에서 사오는 것만큼 쌀 수는 없겠지만은 자체 생산한다거나, 근데 이제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LG 화학에서 가져올 만큼 좀 고급 원단이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수 불가결인 내용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영업을 좀 잘 딜을 쳐서 조금 줄인 다음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수준으로 많이 비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네 회사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원단이거든요. 이게 단위가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컴마 3개부터 이제 억이거든요. 170억 정도가 수출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매출 또한 5억 원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출을 한다라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골치가 아파지는데, 한번 잘하게 되면 글로벌 진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말해도 다 아는 사실인데, 리스크가 존재하죠. 여기 우측에 보면은 달러랑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이 되고 절하가 되고에 따라서 금액이 꽤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 단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러가 10%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14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하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14억 원 정도의 하락이 발생을 합니다. 유로와도 비슷해요. 10% 유로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800만 원. 이건 이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지금 수출이 된다. 뭐 북미, 뭐 남미, 뭐 아니면은 호주 혹은 동남아 쪽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로존 빼고 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와 유로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리스크 또한 매출액에서 꽤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요인이 이제 회사의 발목을 잡을 만한 혹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광고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 활성도와 광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쇼핑을 하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이제 네이버나 구글을 사용하거나 혹은 유튜브에다 검색을 많이 하죠. 그만큼 이제 광고라는 게 5개 광고의 비중보다는 이제 온라인 광고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밖에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오프라인 광고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우리 지나가다 간판도 그게 오프라인 광고고 백화점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여러 모델들이 막 옷 입고 이렇게 서 있고 막 사진 이렇게 크게 해놓잖아요. 이것도 다 전부 다 오프라인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좋아하는 이유겠지만은 현재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광고가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걸 좀 타개할 방법이 좀 나왔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산업의 규모 자체는 이제 또 경기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가서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0.1%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가가 너무나 많이 치솟았잖아요. 이게 천천히 꺾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이제 꺾이게 되면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낮출 만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죽었던 침체됐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광고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순기능들이 좀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풍의 매출 구조 또한 개선이 될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유가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갖고 왔는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이제 박스권에 확실히 접어들었습니다. 1350원에 1370원 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10% 상승을 하게 되면은 10억 정도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요게 이제 박스권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매출액 부분만 이제 신경을 잘 쓰고 영업만 잘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큰 규모의 이제 흑자를 더 기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매출을 잘 낸다고 한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배 이상 가까이 때리게 되면서 50% 이제 관세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자국 기업들 나온 태양광 패널하고 중국산 패널하고는 50% 이제 가격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거의 2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풍이라는 회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주요하게 봐야 되는데 어렵죠?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 원풍이라는 회사에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사업의 특성상 매출액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워낙 이제 원재료가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판매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이제 사주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만큼 이제 광고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많이 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잘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두 번째 투자의 관점으로는 내가 이제 이 회사에 투자라고 한다면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영상에는 담진 않았지만은 지분도 대부분의 이제 오너일가가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은 여기서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원풍에 대한 기업 분석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들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